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제 4강 건조 및 냉한대 기후의 이제 문제 해설을 할 건데요. 찍은 영상을 돌려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호른을 배경으로 이렇게 별이 날아와 가지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시작하는 영화 제작사가 있거든요. 그 제작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그 영화 제작사 이름은 파라마운트고요. 현재 세계에 있는 영화 제작사 중에 역사가 2번째로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다 보면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산이 마터 호른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알프스 산맥을 대표하는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뾰족한 마터 호른, 이렇게 권곡들이 사방에 둘러싸면서 만들어진 뾰족한 봉우리, 마터 호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뭐 찾아본 김에 여러분들 뭐 많이 봤겠지만 영화 시작 오프닝 있죠? 화면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찾아놨고요. 아마 보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처럼 지리를 뭐 전공 꼭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영상을 볼 때도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긴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현실을 잘 반영했을까? 그래서 실제 마터호른을 배경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능선 중에 튀어나온 부분 그거 감안해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시작할 때 이제 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막 떠올랐으니까 이쪽이 동쪽일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마터 호른을 약간은 북쪽에서 바라봤을 거란 말이에요. 정 북쪽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구글 어스에서 보여줬던 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얘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금 가미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호수가 나오는데 그 호수에서 마터호른이 그렇게 보이는 장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건 약간 편집한 거고 어쨌든 생각보다 거의 그대로 반영을 잘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영화를 볼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 되게 반갑게 맞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살펴봤어?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알프스 산맥 유럽에서 제일 높으니까 알프스 산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을 따서 우리가 그런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 몽블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만년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시계까지도 만들고 뭐 지갑, 가죽 제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원래 시작은 만년필. 그래서 우리가 만년필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만년필에서 몽블랑이라고 하는 마크가 보인다. 그냥 100만 원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년필 펜 축에다가 몽블랑 산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보는 이제 별표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그래서 이게 몽블랑을 상징하는 마크고요. 그 위에다가 4810이라고 숫자가 써 있어요. 이게 몽블랑 산의 높이예요. 4810m.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5000m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몽블랑 만년필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산 봉우리를 의미하는 눈 덮인 만년설을 의미하는 이런 별 모양이라기보다는 눈 모습인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 4810 혹시 나중에 몽블랑 만년필을 보거든 역시 반가워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얼핏 오로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오로라를 보러 여행을 가고 싶다. 사실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오로라는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글씨를 좀 잘 써보겠다고 만년필을 하나 사면서 과연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선생님 성향상 1등 회사 제품은 잘 안 사거든요. 왠지 가격대 성능비가 아주 좋을 것 같진 않아서. 명품은 비싸긴 한데, 품질이 좋긴 한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년필 브랜드들 중에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만년필 회사,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 중에 나름 좀 돈을 많이 써서 샀는데, 그냥 오로라가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만년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계약하면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 달라고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호룬 중에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이제 호룬이, 산봉우리, 뾰족한 산봉우리가 당연히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겠죠.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찾아놨어요. 뒤집어져 있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남북 방향 맞추고요. 축소를 해서 인도를 찾아가면 인도 대륙이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시아랑 부딪히면서 형성된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조금씩 높아지는 중이에요. 물론 빙하에 의해서 많이 깎이고도 있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그냥 찾을 수는 있는데 사실 워낙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실수할까봐 미리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뭐 주변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빙하들 보이죠. 침식력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거고요. 얘도 이렇게 이제 3D로 보면은 굉장히 뾰족한 봉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얼마 정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꼭대기에 가져가면 선생님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미터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특정한 지점을 지금 찍기는 좀 어려운데 8,848m가 현재 공식 높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8,848m.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니까 숫자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48m. 그리고 이왕 본 김에 앞에서 빙하 퇴적 지형 설명할 때 이 구글어스를 한번 보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추가로 설명하고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시작한 이제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해발 고도가 낮아지니까 여기 미터가 보일 거예요. 여기 시작한 곳의 해발 고도는 막 6,000m가 넘어가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빙하가 끝나는 지점은 5,300m 정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좀 뒤집을게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확대를 했더니, 자, 이제 여러분들 빙하가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여기서 지금 녹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뭔가 뚜렷한 무늬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보면 무늬지만 지형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모레인이에요. 모레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빙하가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녹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단 모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자, 여기도 봤더니 뭔가 움푹 들어간 그런 어떤 흔적이 보이죠. 여기까지도 옛날에는 빙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없다고 가정해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게 말단 모레인이에요.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안쪽에 봤더니 다시 또 여기 뭔가 이렇게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모레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모레인은 빙하가 녹으면서 그럼 얼음 속에 갇혀있던 물질들이 그냥 그대로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얘는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되게 각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서 분급이 불량하다 그랬었죠. 에베레스트 산 찾아보는 김에 당연히 이런 근처에 이런 지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됐죠? 자, 이제 여기는 넘어가고 해설로 들어갈게요. 수능 특강 해설로 가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랜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건조 기후랑 그 다음에 냉한대 기후가 따로따로 단원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는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강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실려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작년 수능 특강 또는 작년 수능 완성 구에다가 문제 부분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아무튼 해설 들어갈게요. 자, 1번 다음 자료의 가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작물. 자, 작물 사진을 봤더니 사실 이게 흑백이라서 정말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그림, 사진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얘는 얼핏 보니까 야자 나무처럼 생기긴 했는데 코코아처럼 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조금 징그러울 만치 조그만한 이렇게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얘가 대추 야자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지도를 봤더니 이집트, 이란,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자, 선생님이 처음에 추천했던 우린 전 세계의 나라 이름 그럼 외우도록 도와주는 게임이 있었죠. 앱. 그거 열심히 복습한 친구들은 아마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거예요. 북부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있죠. 알제리는 북부아프리카, 이집트도 북부아프리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서남아시아 지역, 건조 기후 지역, 사막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대추야자. 뭐 답을 찾는 건 되게 쉽죠. 이동식 화전 농업, 여기는 열대 우림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연중 고온 다습한 게 아니라 사막이니까 연중 건조한 곳에서. 그 다음 오아시스 주변에서 관계 농업을 통해 많이 재배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열매 속 씨앗을 볶아서 주로 음료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커피. 씨를 이용해서 먹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원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 두자를 써서. 그 다음 열매 씨앗을 발효시켜 볶아 주로 초콜릿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얘는 카카오를 말하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글에 밑줄 친 가나 사막의 주된 형성 원리를 그림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사하라 사막이죠. 그럼 밑에 보지 않고도 얘는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는구나. 위도는 23.5도 근처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식도를 그려보면 적도 저기압대, 고위도 저기압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하다가 하강하는 지점, 거기에 사막이 있는 거죠. 어쨌든 얘는 사하라 사막이고요. 그 다음 나 사막은 들어오면 나올 수 없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뭐 우리가 이건 알 건 없죠. 이건 별 힌트가 될 수 없고요. 뜻을 가진 사막으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발달하였다. 여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막의 남쪽과 북쪽 길은 비단길로 이용되었다. 자, 우리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감이 좀 잡히죠. 비단길은 과거 중국에서 저쪽 유럽, 서양하고 이렇게 왕래하던 중요한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내륙에 있는 길이에요. 근데 뭐 여기까지도 그래요. 비교적 추운 기후가 나타나며 약간 위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는 영하 20도 이하의 날씨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시베리아는 아시아 대륙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추운 걸로 봐서 내륙 한가운데 연교차가 큰 지역에 있는 사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사막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이고요. 얘가 만들어진 원인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치면 이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럼 답을 찾아보면 가 사막은 아열대 고압대 A고요. 나 사막은 여기 대륙 내부 이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C 같은 경우에는 한류,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남아프리카 쪽에서 이쪽 대서양 쪽 서쪽에 있는 나미부 사막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태평양 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하고 지금 몇 번이나 강조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만 보고도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답을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그쵸?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이 갑자기 뭔가 건너뛴 것 같아서 조금 당황했죠.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끝에까지 영상 자르지 않고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실수로 뭔가 순서를 바꿔서 적어놓고 답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3번 문제부터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완벽한 건 아니라서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한번 이해해 주세요. 자, 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세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을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가나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밑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미리 체크를 해놓으면 좋아요. 가는 B가 어쨌든 값이 제일 크고요. A가 가운데고 C가 제일 작다. 그 다음 나는 어떤 지표인지 모르겠지만 C가 제일 값이 클 거고 B가 중간 값이고 그 다음에 A가 값이 제일 작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단순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지도를 보기 전에 밑에 있는 이제 선택 항목을 보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3개밖에 안 되죠. 연 강수량, 기온의 연교차, 7월의 낮 길이. 그럼 보나 안 보나 이렇게 7월의 낮 길이는 무조건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도 거의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고 나면 위에를 보고 판단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자, 아무튼 살펴볼게요. A는 위치가 사하라 사막이고요. 전통 가옥을 봤더니 사막에 있는 전통 가옥 맞죠? 사막이고요. BW. 그 다음에 B는 위치는 몽골이고요. 그 다음에 게르죠. 여기는 스텝 기후지역. 그 다음에 C는 인도네시아고요. 거의 적도 근처죠. 그리고 경사가 급한 지붕이니까 열대우림 AF. 됐죠?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판단하기 쉬울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연 강수량이 가에 맞느냐 봤더니 연 강수량은 일단 C가 제일 많아야 되죠. 근데 여기 B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연 강수량은 C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은 B고 A는 사막이니까 제일 적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연 강수량이 가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X표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를 봤더니 얘는 위도가 세 지역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B가 제일 연교차가 클 거고요. A가 중간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연교차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B, A, C. 일단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기온의 연교차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C가 제일 작으니까 B, A, C. 아마 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7월의 낮 길이는 7월 달에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무조건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북극점은 백야, 남극점은 극야. 그래서 7월의 낮의 길이는 B, A, C 맞겠네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봐볼게요. 나를 봤더니 일단 1번, 2번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3번부터 볼게요. 자, 나는 7월의 낮 길이 얘는 지금 가에 맞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7월의 낮 길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B가 제일 길고 A, C, C가 제일 짧을 텐데 지금 얘가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도 가에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는 아까 했던 것처럼 B, A, C 순서인데 지금 순서가 틀려 있고요. 그래서 답은 아마 4번이 될 거예요. 연 강수량. 연 강수량은 열대우림 여기가 제일 많고요. C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막하고 스텝하고 비교해 보면 250mm 이상 여기는 250mm 미만. 그래서 B가 A보다는 더 많다. 답은 4번.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정신 바짝 차리면 또 이런 문제는 틀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틀리면 실수로 틀리는 거죠.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자, 그림은 건조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2는 메사, 사구, 선상지, 와디, 풀라야, 호중 하나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2는 경사가 급한 산지와 비교적 완만한 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어떤 퇴적 지형이죠. 2는 선상지가 되겠네요. 선상지. 그 다음에 B는 수평 퇴적층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
그래서 위에가 평평하고 양옆은 거의 절벽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기 위에 부분에는 단단한 암석이 이렇게 눌러져서 밑에가 이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암석의 차별 침식이에요. 약한 부분은 깎여 나가고 단단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매사가 되겠네요. 매사. 얘는 매사고 여기 옆에 있는 건 위에가 되게 좁으니까 이런 것들은 뷰트가 되는 거고요. 물론 매사와 뷰트를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는 4, 9. 자, A를 바르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르안은 초승달을 닮은 사구만 바르안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사구예요.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하천 표시죠. 근데 물은 지금 없죠. 얘는 그래서 와디. 한자로는 건천. 자, C는 여기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고인다. 여기 플라야 호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물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여기가 그냥 플라야, 물이 있으면 플라야 호, 플라야 호라고 적을게요. 플라야 호인데 얘에 대해서 맨날 물어보는 건 소금기가 있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쓸 수 없다. 조그만한 바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됐죠? 자,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자, A는 바람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맞죠?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B는 경함층과 연함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맞는 설명이라서 얘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C는 식수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당연히 안 된다 그랬었죠. 안 되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D는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자, 이런 울퉁불퉁한 곳과 달리 물이 흐를 때는 당연히 낮은 곳은 메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곳은 깎고 하면서 대체로 평탄하니까 매끄러우니까 하천이 마른 길은 교통로로 많이 이용된다. 그 다음 E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바하다라고 한다. 바르한 바하다. 사실 많이 비슷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얘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답은 3번이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는 두 지역의 연간 낮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를 봤더니 1월 달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지금 밤이고요. 한 5시쯤 해가 뜨는 거네요. 숫자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해는 몇 시에 지냐면 19시니까 그냥 19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다시 밤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14시간 동안 지금 밤이죠. 1월 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6월 달, 7월 달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낮이잖아요. 1월 달이 낮이 더 길고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이 낮이 짧네요. 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반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도 쪽은 아니죠.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렇다고 또 고위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남반구 중위도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반대인 거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얘가 하루 종일 밤이에요. 그 다음 6월 달에는 하루 종일 낮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 3월 하순에 해가지고 이때 완벽하게 낮과 밤이 바뀌는 지역도 있거든요. 북극점과 남극점은 극단적으로 낮과 밤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냥 그 전까지는 늘 밤이었다가 그날이 지나면 늘 낮이 되고 그래요. 백야와 극야가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하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그쵸. 그리고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거의 한 석 달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권보다도 꽤 더 북극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북반구인데 엄청 고위도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 나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우리가 굉장히 고위도 지역,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지점은 고기압이 늘 위치하기 때문에 강수량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한대 사막이라고도 불러요. 한대 사막. 추운데 강수량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기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증발량은 더 적다 그랬죠.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그나마 조금 더 많으니까 건조하진 않더라. 자, 아무튼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맞는 설명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해놓고 설명이 지금 잘못됐죠. 틀렸어요. 여기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거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거 아니니까 X고요. 그다음 가는 나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1월달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인데 근데 얘는 1월달에는 게다가 극야 현상이 나타나죠. 기온이 무척 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 중위도 지역이니까 1월달 기온이 꽤 높을 거고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다음에 나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맞죠? 낮과 밤의 길이 변화폭이 훨씬 크잖아요. 자, 뭐 되게 사소한 실수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영상 촬영만 지금 5시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짜잘한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집중해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의 가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동물의 서식 범위가 나와 있는데 북극해 주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서만 서식하죠. 사실 그래서 세계지리에서 이런 범위에 서식하는 동물은 사실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설마 북극곰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인간 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술록이죠, 술록. 정말 술록인지는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가 동물의 신체 구조는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코끝은 털로 덮여 있어 보온과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발굽은 넓고 편평하게 퍼져 있으며 곁굽이 발달하여 눈 속에 잘 빠지지 않게 해준다. 발굽 사이에는 길고 억센 털이 돋아 있어 눈이나 눈이 녹아 질퍽거리는 곳을 걸어 다니기에 편리하다. 모피는 아래에 양털 모양의 솜털이 빽빽하게 나 있고 위에는 길이가 2.5에서 2.8m의 긴 털이 돋아 있어 몸을 추위로부터 지켜준다. 또한 귀가 매우 작아 체열의 소모를 막는다. 술록 맞네요. 자, 기업적 방목. 기업적 방목은 대규모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목축업을 풀어놓고 한다는 얘기죠. 신대륙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하는 목축업 형태예요. X점. 그 다음 이슬람교 신자들은 식용을 금기시한다. 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공부했어요. 돼지죠, 돼지. 그 다음 주로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방목한다. 젖소가 될 거고요. 소 종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의 형태로 사육한다. 유목. 자, 우리 술록이 먹는 그런 이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툰드라 기후도 당연히 알맞은 지역이 늘 변해요.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땅이 얼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끼류가 많은 곳을 따라서 이동한다. 유목을 한다. 그리고 유목은 구대륙의 스텝 기후 지역에서도 하지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유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도 유목을 한다 그랬었죠. 근데 물론 주로 유목은 스텝 기후 지역에서 많이 하지만 그다음 냉동선의 발달로 소비량이 증가하여 사육이 늘고 있다. 얘는 주로 소를 말해요. 냉동선은 뭐냐면 냉장고 시설이 있는 배. 우리가 한 200년 전에는 그런 배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신대륙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그런 아메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이제 고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통 배로 오는데 뭐 한 달, 뭐 많이 걸리면 한 달 반 그만큼 걸리는데 냉장고 시설이 없으면 고기가 다 상해버리잖아요. 어쨌든 얘는 소에 대한 이야기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그림의 AC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C는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중에 하나임. 자, 우리가 드럼린은 그 각도, 쌓여있는 각도를 보면 빙하가 어느 쪽에서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 기후에서 설명했던 그 바르안하고 달리 상류 쪽이 급경사, 하류 쪽이 완경사라 그랬었죠. 여기 모양을 보면 이쪽은 지금 급경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완경사거든요. 급한 쪽에서 이렇게 빙하가 흘러온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모레인은 자, 여기 쌓여 있는 걸 이제 말단 모레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모레인은 이 바닥에 쌓여 있는 것들도 모레인이라고 부르긴 해요. 어쨌든 얘를 말단 모레인이라고 한다. B고요. 이 모레인은 빙하가 녹는 지점에 빙하가 운반하던 물질이 그대로 내려앉아서 쌓였기 때문에 여기 단면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기가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 동글동글한 그런 건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 있고 이렇게 서로 마찰, 마모가 별로 안 됐더라.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분급이 불량하다. 그 다음에 A는 S컨데 자 그림만 보면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 그랬었죠. S컨은 빙하가 여기까지 덮고 있던 시절에 빙하 밑에가 지표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녹으면 그 물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터널처럼 어떤 공간이 생기고 그 터널에 이렇게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빙하가 다 녹고 나면 마치 제방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B 모래에 있는 빙하가 흘러오는 방향하고 수직인 데에 비해서 대체로 수직인 데에 비해서 S컨은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빙하가 흘러오는 방향하고 대체로 일치한다 그랬었죠. 흐르는 물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알맹이 크기대로 잘 나눠져 있는 편이다. 분급이 양호하다. 핵심 키워드였었죠. 자, 설명은 다 했으니까 밑에 있는 답 한번 찾아볼게요. A는 주로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분급이 양호하다. B는 하천의 범람에 의해 형성되었다. X. 설마 이걸 지금 자연 제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 노리고 만든 선택지예요. 그 다음 C의 형태를 통해 빙하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맞죠? 어디서부터 흘러왔느냐 알 수 있어요. B는 A보다 구성 물질의 분급이 잘 이루어져 있다. B는 A보다 분급이 불량하다. 분급이라고 하는 단어 잘 좀 체크 좀 해두세요. 그리고 기억, 디귿이 맞는 설명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그림의 A,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D는 권곡, 빙식곡, 현곡, 호른 중 하나임.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빙하 지형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여기서 침식 또는 풍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어떤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상대적으로. 자, 여기는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기온이 낮으니까 물론 지금도 기온이 낮아요. 과거에는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고 빙하가 흐르던 곳이고 빙하가 녹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 또는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체크 좀 해두세요. 자, A는 뾰족한 산 봉우리, A가 호른이고요. 자, B는 빙하가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움푹 파인 웅덩이, 그리고 그 웅덩이에 있던 빙하가 녹고 나면 여기처럼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 B를 권곡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D는 본류 빙하가 만들어 놓은 커다란 빙식곡. 지금 이것들도 다 빙식곡이지만 얘는 가장 큰 빙식곡이죠. D는 빙식곡이고요. 자, C는 지류 빙하가 만들어 놓은 상대적으로 작은 빙식곡인데 이 작은 빙식곡이 큰 빙식곡 위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C를 우리가 현곡이라고 하고요. 이 모식도에서처럼 여기가 되게 급경사다 보니까 폭포가 발달해 있는 곳이 많아요. 체크 좀 해두세요. 자, 설명 다 했으니까 답을 빨리 찾아볼게요. 기역은 빙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와지이다. 자, B는 하천 침식이 아니라 빙하의 침식. 와지는 여러분들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움푹 꺼진 땅, 웅덩이를 말해요. 웅덩이. 규모가 엄청 크면 우리가 보통 분지라고 부르고요. 근데 얘는 뭐 분지라고 부르기에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웅덩이도 웅덩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웅덩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C의 발달한 폭포는 수력 발전에 이용되기도 한다. O. 폭포를 직접 이용한다기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관을 이용해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 아래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뭐 폭포물을 곧바로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 D의 바닷물이 들어오면 리아스 해안이 된다. 리아스가 아니라 피오르죠. 피오르. 리아스는 이렇게 U자곡이 아니라 V자곡. 하천이 침식한 계곡이 후빙기 때 바닷물에 침수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아스 해안이랑 관련 있는 용어는 하천이 침식해서 만든 계곡, 하식곡이라 그래요. 체크 좀 해두세요.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조기후랑 냉한대기후 공부하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범위가 좀 좁긴 하지만 이게 그냥 뜬금없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하나하나 차분차분 해보셔야 돼요. 자, 먼저 기온부터 볼게요.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얘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져요. 엄청 추운 동네죠. 일단 온대 기온은 아니에요. 온대 기온은 영하 3도가 기준이니까 영하 3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더 추우면 냉대 또는 한대 기후가 되잖아요. 어쨌든 얘는 온대 기온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한대냐 냉대냐 구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최나널이 얼마나 따뜻하냐. 그게 10도였었죠. 10도. 그래서 얘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한대 기후인데 또 한대 기후는 얘가 툰드라냐 아니면 빙설기후냐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0도보다는 높으니까 얘는 툰드라 기후구나. 참고로 툰드라 기후는 워낙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증발량이 적다 그랬죠. 그리고 강수량이 250mm보다 훨씬 안 되는데도 건조하지 않더라. 그쵸? 그래서 툰드라 이런 지역을 한대 사막이라고도 한다. 강수량만 보면 사막인데 한대 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비가 안 내려서 건조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냥 강수량만 가지고 따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대 지역도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은 건조한 건 아니라고요. 한대 사막. 그냥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적 강수량은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1월달 강수량은 1월달에만 내린 거, 2월달 강수량은 1월, 2월에 내린 걸 합친 거.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면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급하면 이 시기에 비가 좀 내렸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면 다시 강수량이 적은 거. 여긴 툰드라 기후 지역이지만 6월달, 7월달, 8월달에 상대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린 거네요. 됐죠? 툰드라 기후. 그 다음 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하 3도를 그려보면 영하 3도보다 높으니까 얘가 지금 냉대나 한대는 아니에요. 온대 아니면 열대가 되겠죠. 물론 건조 기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8도씨를 그려봐야 되는데 18도를 그려봤더니 일단 얘가 18도보다는 낮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래서 얘는 열대 기후는 아니에요. 그럼 온대 기후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온대랑 건조랑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연 강수량을 봐야 되겠죠. 누적 강수량에서는 12월 달의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었잖아요. 얘를 봤더니 3월 달, 4월 달에는 그나마 비가 좀 내리지만 다른 시기에는 아예 비가 안 내린다고 봐도 될 정도죠. 연 강수량이 100mm 조금 넘는 거잖아요. 엄청 건조한 곳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막. 사막은 사막인데 가장 기온이 낮을 때조차도 한 15도쯤 되니까 저위도에 있는 사막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시아 대륙 내부가 아니라 뭐 사하라 사막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그다음 C는 딱 봐도 남반구죠. 남반구. 그 다음에 가장 기온이 낮을 때 영하 3도를 기준으로 봤더니 냉대나 한대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8도씨를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열대 온대인데 온대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을 봤더니 연 강수량이 250과 500mm 사이네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일단 건조 기후인데 사막은 아니고 스텝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남반구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이에요. 됐죠? 얘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뭐 여름이 얼마나 덥니 서늘하니 그거 따질 필요 없이 강수량에 의해서 건조 기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답을 찾아보면 A의 토양에서는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솔리플럭션 현상 앞에서 설명했었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으면서 얘가 흐물흐물 흐르기도 한다. 경사가 진 곳에서는. 그래서 물기를 많이 머금은 토양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솔리플럭션 현상이라고 그랬었어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얘는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맞는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B는 AC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다. 일교차는 그 지역의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습한 지역, 건조하긴 하지만 여긴 사막이죠. 극단적이죠. 그래서 B가
일교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3번 C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없죠. A는 B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저위도에 있는 사막이에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량이 많은 거고요. 여기는 증발할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얘가 틀린 설명이고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하고 C 7월 강수 집중률을 봤더니 얘는 6월, 7월, 8월에 강수량이 많네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는 7월 강수 집중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여기는 7월달, 6월달, 8월달 뭐 비가 아예 안 오죠. 그래서 강수 집중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자료는 어느 여행사의 여행 안내문이다. 밑줄 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읽어봤을 거니까 선생님이 다 읽어보진 않고 키워드가 되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굉장히 고위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북극권이나 남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위도가 조금 낮아도 낮의 길이가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백야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고위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땅이 젖어 있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땅이 젖어 있다. 활동층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여름이 짧지만 야외에는 모기가 극성일 수도 있다. 여름이 짧다. 역시 고위도예요. 근데 모기가 극성이다. 모기는 웅덩이에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웅덩이가 되게 많다.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주빙하 지역에서는 활동층이 녹으면서 물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물이 영구 동토층 때문에 지하로 스며들 수가 없어서 지표면에는 되게 많은 웅덩이, 늪 그런 게 생긴다 그랬었죠.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뭐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토양이 비옥하여 세계적인 밀 생산지이다. BS 스텝 기후 지역 중에서 연 강수량이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인 곳. 건조 기후지만 그래도 스텝 중에서는 강수량이 좀 많은 곳이 세계적인 밀 생산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흙은 거의 검은색을 띄어서 흑색토라고 부르고요. 지역에 따라서 체르노잼 또는 프레리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그랬었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 18도씨 미만이다. 얘는 온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툰드라가 아니니까 틀린 설명이고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얘는 두 개죠. 하나는 사바나 기후 지역, 적도 저압대가 영향을 미칠 때는 우기,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미칠 때는 건기,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미치는 여름에는 건기, 그 다음에 편서풍이 영향을 미칠 때는 우기. 겨울철이 우기라 그랬었어요. 정답이 될 수 없네요. 자, 지표면이 녹는 여름에 이끼나 지유리 등의 식물이 자란다. 그래서 술록을 유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지열과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산가옥이 발달한다. 고산가옥이 있는 건 맞지만 얘는 열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활동층 때문에 건물 같은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영구 동토층 위에 말뚝을 받고 기둥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면에서 띄어서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설명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후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만 같이 볼게요. 가나 지형 형성 과정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 특성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는 봤더니 영구 동토층, 활동층 이것만 보고도 툰드라 기후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ET 툰드라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얼고 녹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갈이 이렇게 점점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재미있는 현상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돌멩이라기보다는 좀 바위 같은 게 있는데 모래가 날아와서 계속 깎아서 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에 면이 만들어질 거고, 또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 부분에 면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면이 만들어지면 면과 면 사이 부분이 경계가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등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돌멩이를 바위를 삼릉석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 평균 기온하고 이제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사막을 찾는 건 되게 쉽죠. 마지막 12월 달에 강수량이 연 강수량인데 여기 A가 연 강수량이 지금 100mm 조금 넘고 1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막의 강수량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기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기온이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건데 좀 복잡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래프는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기준점이 어딘지 살펴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항목이 뭘 나타내는 건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 가운데가 될 거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니 영하 30도, 영하 20도 여기 지금 온도가 표시가 돼 있고 또 월도 같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1월이라고 써 있는 건 말 그대로 1월의 기온을 나타낸 건데 A를 봤더니 여기를 지나가죠. 그래서 A의 1월 달 기온, 평균 기온은 대략 15도를 나타낸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A의 7월 달 기온은 얼마쯤 될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7월 방향으로 가서 여기가 지금 A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죠. 그럼 이제 여기 숫자가 안 써 있으니까 위에 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A는 7월 달에 30도가 넘어가네요. 평균 기온이. 세상에나. 우리나라 서울의 8월 달 평균 기온이 25.7도인데 평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 거의 40도예요.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같은데. 그래서 A는 사막이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봤더니 물론 계절에 따라서 강수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연 강수량이 250에서 여기가 500mm쯤 되겠죠? 둘 다 그 사이에 있어서 강수량만 보고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강수량보다는 여기 기온 값을 보고서 어느 기후 지역인지 찾는 거예요. 자, 얘가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좀 키워볼게요. 아우 크다. 아우 뿌듯해.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우리 B하고 C를 한번 볼게요. B하고 C. 자, 우리가 1월 달하고 7월 달만 보면 보통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C를 보면은 C의 1월 달 평균 기온은 지금 영하 20도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 B의 1월 달 평균 기온은 여기도 영하 20도보다 낮아요. 근데 영하 20도나 뭐 영하 30도나 추운 건 매한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으면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냉대 아니면 한디였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1월 달 평균 기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반대로 7월 달 평균 기온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그리고 7월 달에 기온이 높으니까 B하고 C는 지금 북반구에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 볼게요. B를 봤더니 얘가 7월 달에는 여기까지 기온이 오르는데 이게 지금 몇 도냐면 얘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천천히 해봐야 돼요. 아, 여기가 0도구나. 헷갈리면 쓰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1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B는 7월 달에 0도에서 10도 사이가 기온이에요. 그럼 여기는 툰드라가 되겠죠. B가 툰드라예요. 그럼 C는 봤더니 10도보다 높고 20도보다는 조금 낮은데 이 정도면 나무가 자라기에 충분히 기온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C는 냉대 기후가 될 거고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줄여볼까요? 자, 가는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B가 되겠네요. 아까 B가 툰드라 했었죠. 그 다음에 나는 사막이니까 얘가 A가 될 것이고 정답을 찾아보면 BA 3번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 이번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직접 써가면서 천천히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는 다큐 현장 체험 방송 프로그램 촬영 계획서의 일부이다. 체험 장소가 옳게 연결된 선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촬영 주제는 건조 기후 지역을 가다. 그 다음에 촬영 기간은
2020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북반구는 여름철, 남반구는 겨울철이 되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가는 대륙 내부래요. 대륙 내부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한 세계적인 규모의 소금 호수 관광이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소금 호수 관광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대륙 내부인데 해발 고도가 높대요. 그렇죠? 그러면 대륙 내부고 해발 고도가 높으면 자, 우리가 이런 데를 대륙 내부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이런 걸 대륙 내부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가 높거나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D는 대륙 내부고 해발 고도가 높긴 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가에 해당하는 곳은 B 아니면 여기 D가 되겠네요. 참고로 여기 E는 지금 여기 해안선하고 점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건 바닷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륙 내부에서 이제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양을 유목하는 유목민들과 함께 이동하며 이동식 가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자, 유목민. 자, 기업적인 방목이 아니라 유목민이죠. 떠돌면서 목축업을 하는 구대륙, 신대륙. 당연히 여기는 구대륙, 주로 아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D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기업적인 방목, 여기는 카자흐스탄인데 유목을 하는 지역이에요. 대륙 내부니까 사막 또는 스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다 비옥한 흑토지대가 나타나는 넓은 평야에서 밀 수확을 체험한다.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문제는 확대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대했더니 뭐 보여주려고 지금 확대한 거냐면요. 앞에서도 사실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흑해죠. 흑해. 바다 색깔도 약간 검어서 흑해고요. 흑해 바로 위에 있는 꽤 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들어본 적 있죠? 아마 남학생들은 미인들이 많은 나라로 알고 있을 텐데, 자, 미인도 좋지만 여기가 흑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땅 색깔도 흑색이에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체르노잼이 바로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땅을 보고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은 기후로 치면 스텝 기후 지역이고요. 스텝 기후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비가 좀 오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비옥하다. 체크 좀 해두세요. 우크라이나 좀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답을 찾아보면 2번 B가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도 설명하다가 조금 꼬여가지고 다시 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도 가끔은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약간 실수를 하더라고요. 물론 실수하고 나서 답이 이상한데?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를 해설을 촬영하다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기온 편차와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농농업 경관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근데 이런 문제를 봤더니 월 기온 편차, 그다음에 시기별 강수량, 그래프 자체가 약간 낯설기도 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기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떤 지역인지 먼저 구분해놓고 보면 조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되게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은 초원에서 양을 유목하는 모습이래요. 양을 유목한다? 초원이다. 근데 사진에서 보듯이 풀의 길이는 당연히 짧죠. 긴 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나 기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스텝 기후 지역이 돼요. 스텝 기후 지역. 연 강수량이 250mm에서 500mm 사이 됐죠?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술록이네요. 그럼 볼 것도 없이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겨울에는 엄청 춥지만 여름철에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정리만 할게요. 참고로 근데 툰드라 기후 지역은 남반구에는 거의 없죠. 남극 대륙에 조금 나타나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추가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냉대 기후도 남반구에는 없어요.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냉대 기후 설명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냉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 그 위도대에
대륙이 거의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 남아메리카 끝에 뾰족한 부분 있죠. 거기만 냉대 기후가 나타나야 되는 유도대인데, 근데 거기는 대륙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북반구의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여기는 뭐 사막이니까 BW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 됐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 조금 쉬워요. 자, 월 기온 편차하고 시기별 강수량 가운데 건조기후, 툰드라 기후, 강수량하고 관련된 게 지금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강수량을 먼저 볼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좀 꼼꼼하게 볼게요. 자, A, B, C가 있는데 100mm, 200mm, 300mm 건조기후니까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월부터 5월까지 일단 A를 봤더니 A가 3월부터 5월까지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얘가 한 30이나 될까요? 20이나 될까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도 50이 채 안 되고, 그 다음 12월부터 2월까지 얘도 한 30mm 밖에 안 되네요. 더해 봤더니 200mm가 안 되죠. 그래서 A는 강수량만 따지면 사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스텝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도 강수량이 되게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대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도 강수량이 적을 수 있으니까 A만 해보고 A가 지금 디귿이구나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자, 마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건 지우고, 지울 부분은 지우게, 그 다음에 B는 지울게요. 자, 좀 편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그건가? 그쵸?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다. 자, 다시 이제 B를 한번 살펴보면 B는 3월과 5월에는 한 10mm 정도, 그 다음 6월부터 8월까지는 50보다 조금 많으니까 60mm 정도, 그 다음 9월부터 11월까지는 얘가 한 30mm 정도, 12월부터 2월까지 한 10mm 정도. 봤더니 B도 다 더해봤더니 연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잖아요. 그럼 B도 강수량만 보면 사막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C를 봤더니 배운 건 써먹어야 되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지워지네요. C를 보면은, 자, C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얘가 한 220mm 정도,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얘가 한 170mm 정도, 12월부터 2월까지는 또 거의 제로, 이렇게 했더니 거의 400mm 가까이 내리죠. 그래서 C는 강수량만 보면 스텝 기후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강수량 그래프를 바탕으로 BS 연결이 되죠. 그래서 C가 기역에 해당해요. C가 기역에. 자, 그럼 밑에 있는 선택지 중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C가 기역인 건 하나밖에 없죠. 답은 5번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어려워서 강수량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해설을 하는 거니까 A, B가 어떤 기후인지 이제 우리 기온 값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건 월 기온 편차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절대값을 감추고 상대적인 크고 작은 정도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편차를 이용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괄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 기온이래요. 연평균 기온. 그럼 우리가 이제 C는 어딘지 알았지만 C를 먼저 한번 보면은 연평균 기온이 24.3도니까 꽤 더운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울이 한 12도, 13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저위도 지역인데, 근데 24.3도인데 1월 달에는 평균 기온에 비해서 한 4도쯤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온은 20도 정도. 그 다음에 우리 7월 달에는 얘가 평균 기온에 비해서 한 3도쯤 높아요. 27도 정도. 그러니까 저위도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하고 B하고 봤더니 A하고 B는 둘 다 연교차가 되게 크게 벌어지네요. 그렇죠? 툰드라 기후 지역은 당연히 연교차가 클 것이고, 근데 사막인데 연교차가 꽤 크다. 약간 고위도. 그리고 대륙 내부 지역은 연교차가 크게 벌어질 거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사막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를 먼저 봤더니 A는 연평균 기온이 7.4도밖에 안 돼요. 7.4도. 그 다음에 B는
연평균 기온이 영하 12도네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사실 답은 나왔죠. 툰드라 기후는 겨울이 엄청 춥고 기니까 연평균 기온을 따지면 여름에만 살짝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영하겠죠. 그래서 여기 B가 툰드라 기후인데 정확하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는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예요. 그러면 1월 달은 평균 기온보다 무려 20도나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32도. 그 다음에 여기 7월 달에는 평균 기온은 영하 12도지만 그것보다는 한 17도 정도 높으니까 평균 한 5도까지는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5도쯤 되니까 0도에서 10도 사이 툰드라가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B가 툰드라 기후가 되겠네요. 니은. 그 다음에 A는 평균 기온이 7.4도인데 겨울에 뭐 추운 건 마찬가지고요. 추운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7월 달을 봤더니 평균 기온은 7.4도 그것보다 20도쯤 기온이 높대요. 그러면 얘가 27도쯤 되겠죠. 7월 달에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7월 달엔 기온이 높고요. 반대로 우리 1월 달에는 영하 거의 뭐 한 13도, 14도 가까이 떨어지겠네요. 연휴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대륙 내부에 있는 사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좀 헷갈릴 만한 문제라서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방금 선생님이 찾았던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보통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우리 최상위권 애들도 가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림은 세 지역의 물 자원 이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는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지하 관계 수로였죠. 사막 지역에서 땅 위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면 다 증발해 버리니까 땅속 깊숙한 곳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물론 터널을 한꺼번에 뚫을 수가 없으니까 우물을 쭉 판 다음에 우물 아래쪽을 연결해 가지고 수로 터널을 만든다 그랬어요. 지하 관계수로. 그 다음에 여기 카나트라는 글씨는 이제 이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물론 이 이름은 굳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 나는 그물망 그 다음에 물탱크 얘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곳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사막이지만 그런 곳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구나.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은 키워드가 한류가 흐르는 사막은 안개가 많이 낀다.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는 찬정, 대찬정 분지. 그쵸? 이 모식도 다르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얘는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중동부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연결을 시켜보면은 자 얘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이니까 한류를 이렇게 표시해보면 여기 아니면 여길 텐데 지금 여기 체크가 제대로 되어 있죠. 아타카마 사막. 그 다음에 여기는 구대륙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시설이에요. 신대륙 사막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설명했던 것처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삽 들고 이렇게 우물과 터널을 파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구대륙의 사막이니까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나는 했고 방금 그 다음에 다는 여기 B라는 거 했었죠. 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다음은 최후의 땡땡땡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지역의 기후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를 찾아볼까요?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지역은 이끼류나 지류뭐 볼 것도 없이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툰드라 기후는 남반구에는 있긴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북반구에 있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요. 근데 강수량보다도 기온이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부터 10도 사이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 볼게요. 지류 등으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봄이면 아지랑이가 필 정도로 따뜻해졌고 여름이면 언 땅이 전부 다 잘 녹아 웅덩이가 생기는 탓에 마을 사람들은 모기 떼 공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예요. 지구 온난화로 땅이 더 녹으면 땅속에 갇혀있던 온실가스인 메테인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지요. 이 지역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툰드라 기후 북반구에 있는 자, 그럼 찾아보면 자 1월과 7월 중에 7월 기온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온이
7월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 0도와 10도 사이에 되니까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0도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건 지금 A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A, 그 다음에 B, C, D까지는 7월 기온이 더 높으니까 지금 여기는 북반구고요. 2만 지금 남반구죠. 2만 남반구인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7월 달에 기온이 이렇게 봤더니 10도 정도, 그 다음에 1월 달에 25도 정도, 굉장히 높네요. 툰드라 기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A가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8번 문제. 지도의 가나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드럼린 아니면 에스커다. 드럼린은 빙하가 녹을 때 그 밑에서 생기는 숟가락을 엎어 놓은 것처럼 생긴 언덕인데, 언덕이 뭐 작은 건 몇십 미터, 뭐 그다음에 큰 건 그 길이가 수백 미터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그렇게 아주 급한 건 아니라서 뭐 농사를 짓기도 해요. 드럼린 위에서. 자, 아무튼 드럼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커는 빙하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얘는 얼음이 아니라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좁고 긴 형태고요. 뚝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뭔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언덕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드럼린이고요. 나가 에스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럼린은 경사를 보면 어느 쪽에서 빙하가 흘러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급경사, 지금 표시한 부분들이 급경사 쪽이죠.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과거에 흘러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고緯도거나 아니면 해발고도가 높은 쪽이에요. 근데 여기 지도에서 위치를 봤더니 북극 쪽에 있던 빙하가 이렇게 지금 아래 저緯도 쪽으로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지금 녹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나는 에스커인데 이런 데를 보면 지금 되게 길게 뻗어 있죠. 길게 뻗어 있죠. 이런 게 바로 지금 에스커. 에스커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빙하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급이 대체로 양호하다. 됐죠? 가의 통화량은 비옥하여 농경에 유리하다. X. 지금도 기후가 좀 쌀쌀한 편이지만 과거에 계속 빙하로 덮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부족해서 농경에는 불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고요. 나는 가보다 퇴적물의 분급이 양호하다. 맞죠? 그 다음 가나 모두 빙하의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길게 발달한다. 이동 방향과. 얘는 이렇게 이동했을 때 대체로 이 방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 모레인하고 달리 빙하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모레인은 이렇게 생기지만 수직으로 생기지만 에스커는 같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럼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3번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지도는 어느 시기에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시기는 1월과 7월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걸 보고 구분하시면 되는데 무역풍이 만나는 적도 수렴대를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처의 바람 방향을 봐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무역풍이 만나는 곳을 보면은 자, 우리가 어디쯤 해당할까요? 여기보다는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무역풍과 무역풍이 대체로 만나는 곳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되고 여기서도 무역풍이 여기서쯤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체로 남반구에서 무역풍과 무역풍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그냥 우리가 익숙한 우리나라 근처 보면 될 것 같아요. 봤더니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1월이에요, 7월이에요. 당연히 얘는 1월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됐죠? 아무튼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 그럼 이제 A부터 E까지 한번 내용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A에서는 순록이 남쪽으로 이동해 머물러 있다. 맞다, 틀리다? 자,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극지방은 굉장히 추울 거고 당연히 여기도 다 이제 영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쪽이 그나마 따뜻하니까 순록이 적도 쪽으로 남쪽으로 이동해서 머물러 있다. 거기에 있기가 잘할 거니까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B에서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B가 어디 있죠? 자, B는 미국의 태평양 쪽. 여기의 기후는 CS, 지중해성 기후, 캘리포니아. 자, 지중해성 기후는 1월달 겨울철에는 온난 수분. 틀렸죠? 얘는 7월에 대한 특징이에요. C 바람으로 인해 기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린다. C 바람은 어디 있죠? C 바람은 태평양 쪽에서 지금 이렇게 안데스 산맥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여기 기역은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그 바람 그늘 쪽이죠. 그리고 기역은 늘 건조해서 사막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파타고니아 사막, 당연히 틀린 설명이고요. D 바람 편서풍으로 인해 니은에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이렇게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바람 바지 사면은 강수량이 꽤 많다 그랬었죠. 여기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이 바람으로 인해 아시아는 벼농사에 유리하다. 겨울인데 당연히 벼농사 아니죠. 여기도 당연히 X예요. 답은 1번. 자, 1번 선택지가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2번부터 5번까지가 확실히 오답이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자, 영상이 또 끊어져서 놀랬죠. 그런데 이번엔 선생님이 실수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촬영하는 교실에서 정말 처음 있는 일인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재부팅 하느라고 다시 화면을 띄웠고요. 어쨌든 마지막 문제 10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기역 니은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의 기후 특징을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은근히 난이도가 높아요.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문제를 봤더니 미국 쪽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중위도 지역을 이렇게 잘랐는데 얘는 위도보다는 어쨌든 지형이 조금 중요하고요. 기역부터 니은까지 봤더니 이쪽은 당연히 바다니까 0m인데 여기 가 지점은 태평양 쪽.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봤더니 가하고 나 사이에 해발고도가 지금 3,000m가 넘어가는 산이 있죠. 3,000m면 백두산보다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원이고, 고원이라기보다는 해발고도가 꽤 높아요. 1,000m 이상이죠. 근데 어쨌든 꽤 해발고도가 높고, 다시 이렇게 와서 봤더니 해발고도가 4,000m 가까이 되는 높은 또 산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맥 너머로 이렇게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고 여기에 또 조그만한 높이가 낮은 산맥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고 지금 여기가 단데, 기억나시죠? 미국은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어서 동쪽은 수변기후, 서쪽은 건조기후인데 물론 태평양 연안 빼고요. 그래서 나하고 다는 실제로는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나는 태평양 쪽에서 수증기가 오려고 봤더니 이 산맥이 막고 있고요. 이쪽에 지형성 강수가 내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태평양 쪽에서 수증기 공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대서양 쪽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오려고 봤더니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역시 이 산맥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높고 험한 신기스콕 산맥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안 돼서 사막이다. 자, 아까가 아니구나. 자꾸 아까라 그러는데 우리가 내용 강의에서 설명했던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근처에 있어요.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쪽에서부터 수증기가 어쨌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갈수록 대체로 강수량은 줄어들어서 다 정도만 되더라도 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스텝 정도. 미국의 서부 지역은 스텝 아니면 사막이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B, C 지점을 이렇게 봤더니 기온의 연교차. 하나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C는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럼 가나 다 중에 연교차가 제일 작은 곳은 어디일까요? 위도가 똑같으면 바닷가 지역이 연교차가 작겠죠. 그리고 여기는 중위도 지역인데 중위도 지역의 서쪽은 특히 연교차가 작겠죠. 자, 그래서 연교차를 보고서 B가 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는 B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를 찾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의 연교차는 두 개가 거의 같으니까 이거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월 강수량을 봤더니 역시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을 봤더니 드디어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서 A는
연 강수량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나 다에서 이미 가는 해결을 했으니까 나 다 중에 연 강수량이 더 적어서 사막이 나타나는 곳은 여기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C가 나가 되겠네요. 나가 C인 건 이거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제 문제 해설까지 마쳤는데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나중에 문제 해설할 때는 좀 실수가 있었네요. 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세계 대지형 강의에서 만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